자, 전해드린 대로 남현희 씨 오늘 전청조 씨와 이 대질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님, 대질 신문하면은 또 경찰이 어떤 거를 두고 맞춰보게 되나요? 결국 두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청조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 그리고 또 남현희 씨의 피의자 네. 신문 조서를 쭉 비교를 해서 네. 핵심 쟁점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딱 정리를 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또 그 진술 중에 본인 그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 메모라든가 아니면 통신 내역을 상당 부분 파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 관련되는 질문을 한 다음에 진술이 객관적으로 어떤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증거와 엇갈릴 경우에는 그때는 결국 이때 뭐 증제 메토드 중 무엇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묻는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쟁점에 대해서 물을 것 같은데 특별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과연 남현희 씨가 언제쯤 전청조 씨의 어떤 정체를 알게 됐나 그 부분이 가장 어떤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올 2월 달에 본인이 마치 재벌 3세인 것처럼 네. 어떤 그 기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어떤 그 쇼를 하는 예. 과정에서 그것이 들통나서 그때부터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반면에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달에 와서 언론 인터뷰를 한 이후에 본인이 알았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 첫 단추의 어떤 그 대질신문의 신부는 아마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질신문을 통해서도 두 사람의 주장이 계속해서 엇갈릴 경우에는 어떻게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대질신문이라는 게 그 두 네. 사람 사이의 진술이 엇갈릴 때 누구의 말이 진짜일까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 기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대질신문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엇갈릴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럼 구체적인 증거, 그러니까 최근에 주고받은 뭐 카톡 메시지라던가 아니면 예.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많은 피해자들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 그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이제 증언들이나 증거들 그 모든 것들이 종합이 돼서 이 대질신문에 엇갈리더라도 누가 사실을 말하고 있나. 그러니까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지 각자의 그런 진술 여부에 따라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진실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남현희 씨가 현재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피의자들의 출국 금지됐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수사를 하다가 핵심 피의자가 해외로 가버리면은 수사는 사실상 중단돼 버리죠. 예. 그럴 경우에는 기소 중지, 만약에 핵심적인 참고인이 해외로 갔다 하면은 참고인 중지 이렇게 되는데요. 예. 그와 같은 수사 중지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 해외 출국 금지를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흥미롭기도 한데요. 네. 전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아. 이렇게 지금 그 언론에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지금 언론에서 남현희 씨는 일체의 어떤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 지금 그 지난 그 피의자 신문 받는 과정에서 네. 네네. 일부를 인정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의문을 낳게 하는 부분이 혐의 일부를 부인한다고 하는데 네네. 나아가 해외 출국이 잦은 점 결국 이제 해외 출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펜싱 선수로 어떻게 보면 출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외 출국 전략이 상당히 있다 보면은 네네. 결국 수사를 도피하기 위한 것이건 아니면은 다른 해외 업무를 위한 것이건 간에 해외로 갈 경우에 수사 자체가 빨리 끝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다만 혐의가 밝혀지지 않고 무혐의면은 그것이 풀리겠지만 네. 향후에 이제 그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남현희 씨의 공범 여부 의혹이 규명돼야 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현희 씨가 언제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을 알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핵심적인 물증이나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공범이냐, 그러니까 공동 정범이냐, 방주범이냐 지금 이 사안이 갈릴 것 같아요. 이제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사기 행각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한 사안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남현희 씨가 이거를 같이 공모를 우리 너 사기 행위로 돈 네. 가지고 있지만 공모해서 쓰자라고 그걸 사기에 직접 가입을 했으면 같이 공모를 했으면 가담을 했으면 공동 정범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네네. 이거를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사기 행위 자체에 대해 도와줬으면 그냥 이걸 방주
방조범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전청조가 어떤 학원을 만들고 예. 거기에서 주위 학부형한테 여기 좀 들어가서 수업 들으면 좋아요라고 이제 남현희 씨가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좀 도와줬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최소한 뭐 공동 정범으로 이제 보는 건 좀 더 수사기관 판단이겠지만 이러한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최소한 방조범까지는 성립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남현희 씨가요. 자신의 SNS에 천청조 씨가 자신에게 보여준 위조 주민등록증 이거를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 속았어요. 뭐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정체를 이번 언론을 통해서 폭로되기 전까지는 몰랐다. 예. 그 근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에 따라서 네. 호적까지 정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주민등록본 뒷자리에 첫 번째가 여자를 의미하는 이에서 남자를 의미하는 일로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로서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가진 주민등록은 네. 2개밖에 없다. 내 거와 엄마 거. 둘 다 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지금 가짜 허위로 된 주민등록증 사진이 아마 실물인지 사진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것이 정말 그런 것 같은 것이 있었는 건지 그 부분도 대질소를 통해 가지고 예. 어떤 부분이 맞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예. 설령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쯤 본인이 남현희 씨가 네. 전청조 씨의 정체를 알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 하나만으로서의 어떤 무혐의를 밝히기에는 아직까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남현희 씨 절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된 상태입니다. 왜 고발이 된 거예요? 네, 사실관계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회 네. 의원이 지난 7일에 이제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요. 네네. 절도 및 정보통신법법 위반으로서 이제 제3자 고발을 했죠. 네. 김 의원은 전 씨의 휴대기기에 담긴 내용은 남 씨와 전 씨의 공범 여부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예. 수사기관에서 그것에서 바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청조 구속 이후에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세컨폰 노트북을 본인 실수로 가져갔다고 했는데도 그 아이디로 지금 접속한 그 이력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정황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이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질신문 결과에 따라서 좀 안개가 걷힐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